네, 월간 네이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월간 네이버. 박스. 와. 제가 월간 네이버스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오늘 특별한 오프닝을 준비를 했어요. 월간 네이버스 이렇게 해서 약간의 브랜딩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시도 부디 어여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월간 네이버스라는 프로그램은 네이버스를 사용하시는 분 혹은 네이버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한 웨비나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네이버스 마케팅팀 그리고 CS팀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위주로 그 어느 하나의 기능에 딥하게 알아보는 시간과 동시에 그다음에 CS팀에서 주요 고객 문의, 많은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을 다루면서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묘미가 또 라이브 Q&A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해결해드리고 네이버스의 사용을 돕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웨비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네이버스 마케팅팀의 김상인입니다. 저도 상인님과 함께 네이버웍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정입니다. 네, 저는 네이버스 CS팀의 황수인입니다. 네, 미정님, 수인님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부터 25분 동안에는 템플릿 기능의 개요, 네이버웍스 안에 꿀기능 중에 꿀기능이죠. 템플릿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템플릿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핸즈온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핸즈온이라면 이제 라이브로 시연을 하는 건데요. 지난 월간 네이버웍스 때 좀 라이브로 핸즈온하는 세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6월 월간 네이버웍스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저희 네이버웍스 CS팀 수인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주요 고객 문의와 답변 소개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실시간 Q&A가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참가 등록해 주시면서 이미 사전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Q&A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꼽아서 저희가 읽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1, 네이버웍스 마케팅팀에서 진행하는 1시간 걸리는 업무 5분 만에 끝내자 템플릿 200% 활용 핸즈온인데요. 정말 5분 만에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끝나나요? 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네.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직장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보고서 작성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정해진 문서 양식이 회사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할지 몰라서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서 양식을 고민하다가 근무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들은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대부분 이제 야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또 출근을 일찍 하면서 또 업무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업무 생산성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문서 양식, 혹시 회사의 문서 양식이나 나만의 문서 양식을 템플릿화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보고서 작성의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형식의 보고서들을 사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반복 작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통일된 양식으로 정보를 내가 축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들과 같이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이게 템플릿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동일한 질문과 답변을 작성해야 되는 양식이 있다면 이런 경우들은 이제 중요한 정보들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문서 양식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웍스가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버웍스 템플릿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약간 이 템플릿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특수한 이제 직무의 경우 직무나 업무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문서 양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간 보고나 아니면은 회의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웍스에서는 업무에 자주 사용되는 총 9가지의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가지 템플릿 중에서 필요하신 템플릿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뭐 고객 문의를 기록하는 기록카드, VOC 기록카드, 아니면 뭐 매출 상황을 기록하는 매출 상황 보고 이러한 템플릿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뭐 전화 메모, 주간 업무 보고 하는 이러한 양식들의 템플릿을 9종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템플릿을 살짝 보여드리면요. 일간 업무 보고 보시면 뭐 매일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 업무 보고 양식이죠. 이렇듯이 반복적인 보고 양식으로 쉽고 빠르게 업무 보고가 가능해지는데요. 또 이제 현장 상황 보고 같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외근을 나갔다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에서 제가 뭐 외부 출장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템플릿에서 이미지를 첨부해가지고 현장에서 보여지는 사진들도 빠짐없이 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화 메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화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 담당 직무를 가지신 분들도 하루에도 수십 통씩 고객사 아닌 파트너사들이랑 전화를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템플릿을 활용하면 중요한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또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템플릿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이버웍스 템플릿은 메시지, 노트, 게시판에서 총 3곳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저희 이제 그룹 메시지 방인데요. 지금 이제 메시지 방에서 템플릿을 바로 생성해서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노트나 게시판에서 이게 템플릿 아이콘입니다. 템플릿을 클릭하시는 것만으로도 본문에다가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기본적인 9종의 템플릿 외에도 회사나 업무의 상황에 맞는 다른 양식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9종을 제공해 드리긴 하지만 회사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이 9종의 템플릿으로 다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본으로 제공된 9개 템플릿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완전 나만의 새로운 template을 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드린 템플릿은 네이버웍스가 제공하는 뭐 모바일 앱에서나 아니면 PC 웹, PC 앱에서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항목을 변경하는 템플릿 같은 경우는 메시지나 게시판 노트에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을 사실 잘 만들었는데 이게 손쉽게 찾을 수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나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동료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은 카테고리가 총 4가지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메인, 전사 공용, 팀 그룹, 그리고 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탭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메인이나 마이 같은 경우는 내가 자주 이용하는 템플릿이나 아니면 내가 업무적으로 나만 사용하는 템플릿들을 여기다가 불러 모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즐겨찾기라고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의 별표만 설정하는 것으로도 이 즐겨찾기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전사 공용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모든 구성원이 사용하는 템플릿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팀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 팀 아니면 우리 그룹의 구성원들만 사용하는 템플릿을 모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사 공용 같은 경우는 기본 템플릿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이버웍스를 사용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9가지 기본 템플릿 포함해가지고 모든 그 기본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통 템플릿을 의미하긴 합니다. 그리고 각 탭에 있는 이제 템플릿들은 복사해서 다른 탭으로도 바로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그룹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이 있는데 우리 전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 새로운 템플릿으로 새로 내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복사만 하시면
바로 전사 공용 탭으로 이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제가 핸즈온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템플릿은 이제 게시판, 노트, 메시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쯤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저희 메일을 사용하시는 네이버웍스의 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럼 메일 기능에서는 템플릿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텐데, 메일에서도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 PC 웹에서 이제 자주 작성하는 메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메일 내용들을 이렇게 템플릿으로 저장한 다음에 메일 쓰기 화면에서 템플릿을 불러오면 비슷한 메일들, 공통의 내용들을 보다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또 똑같은 내용을 작성하고 아니면 뭐 복붙하고 이러실 필요 없이 템플릿에서 클릭만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만 저희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수신인,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 뭐 제목, 첨부 파일까지 다 같이 템플릿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이러한 템플릿은 50개까지 템플릿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템플릿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화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개념 소개에 이어서 상희님이랑 그리고 저희 스페셜 게스트 체리님이 직접 라이브 핸즈온으로 네이버웍스의 템플릿 활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개념들을 이제 실제 라이브 핸즈온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체리님 자리에 앉으시죠. 저랑 함께 박수. 네. 저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 송채리님이시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핸즈온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이버웍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PC 앱 화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누르면 이동하는 PC 웹 화면,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보시는 모바일 화면이 있는데 오늘은 PC 앱, 그 다음에 PC 웹 화면을 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메시지나 노트, 그 다음에 게시판 안쪽에서 사용하시는 템플릿이랑 메일에서 사용하시는 템플릿이랑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좀 보여드릴게요. 템플릿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부터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PC 앱 화면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보이시죠? PC 앱 기준으로 우측 이거 3개 전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템플릿 부분을 들어가시면 아까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던 총 4가지 종류의 템플릿이 나옵니다. 메인은 말 그대로 메인 정말 즐겨찾기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템플릿 활용 팁 보기라고 팁이 바로 나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네이버웍스 헬프센터의 모든 사용 안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예 템플릿 기능이 이렇게 하나 빠져 있는 게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메시지, 게시판, 캘린더, 할 일 이런 기능처럼 이 템플릿이라는 기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랄까 그런 거를 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앱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전사 공용은 전사 누구나 쓸 수 있는 양식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네이버웍스를 설치를 하시기만 하면요. 그 누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좀 까볼까요? 예를 들면 자, 전화 메모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발신자 이름과 수신 일자, 전화 내용 이런 거를 기록할 수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내용을 그냥 랜덤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입력했죠. 이렇게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룹방에 바로 템플릿 내용이 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치지 않더라도 이미 어떤 규격화된 문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서 양식은 우리가 약속한 거야 라는 어떤 규율이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한 문서 양식이 아니고 하나의 일하는 방식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어제 작업을 해놓은 샘플 양식들이 있는데요. 자, 아까 어떤 특정 양식을 바로 다른 곳으로 복사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템플릿 복사를 누르시면은 어떤 특정 팀 그룹 혹은 전사 공용, 마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좀 제가 인더스트리별로
실제 네이버웍스를 쓰시는 고객분들을 좀 인터뷰를 하고 여러 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고 물어봤어요. 어떤 상황에 템플릿이 좀 필요하겠냐? 예를 들면은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사에서 실제 오늘 게임사 분들도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게임 보통 어느 정도 개발을 진행하고 나서 항상 QA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어떤 빌드인지, 런칭 예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긴급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라 같은 어떤 BTS, 버그 트래킹 시스템을 써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트래킹 해오던 거를 싹 넣고 여기다가 어떤 사항을 요청할 것인지까지 넣고 QA를 요청하는 양식이 있으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는 누구는 이메일로 하고 누구는 메신저로 주고 이렇게 통일된 양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 만들어 본 템플릿이고요. 자, 이렇게 템플릿을 해서 필요한 팀 혹은 전사 단위로 공유를 하면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규율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예시는 광고가 있습니다. 자,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RFP 어떤 그 제안 요청서를 보내오면 그 미팅을 하게 되거나 뭐 간단히 유선 통화를 하거나 구매팀과 이렇게 전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클라이언트의 주체가 누군지, 의사결정권자가 누군지 이런 사항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쭉쭉쭉 적어서 예산 규모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하죠. 이제 인원이 변경되더라도 또 누가 와도 그 팀 안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대학교에서는 보통 대학교 그 교육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회에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요즘에는 보도자료라든지 뉴스레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웹진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현업 부서에서 우리 이런 걸 알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알리고 싶은지 이것도 역시도 템플릿화 해놓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랑 기대 효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보도자료랑 재학생 동문까지만 나가면 좋겠다. 체크박스를 2개 이상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리 담당자, 컨텐츠 경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템플릿 자세히 보기를 보면 이렇게 제가 방금 적은 내용이 쭉쭉쭉 나오게 되죠. 자, 세무 같은 경우는 세무 서비스 상담 일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의뢰한 고객이 개인인지 프리랜서인지 사업자인지 이런 항목도 간단하게 드랍다운 메뉴로 선택하실 수 있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일자와 시간이 언젠지 상담 일자, 시간까지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 내용이 뭔지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고 있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마이 템플릿 만들기를 보여드리면 제목만 이렇게 간단히 입력을 하고 설명 입력하고 구성을 총 6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형, 날짜형, 이미지까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그 자체로 구성이 추가가 됩니다. 현장에서 어떤 보고할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이미지 하나만 올려서 바로 보고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순서 변경 메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순서를 변경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샘플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바로 샘플이라고 생성이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이거 별점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별점 매기기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통에서는 굉장히 경쟁사 벤치마크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죠. 저도 이제 과거에 세일즈 업무를 할 때 이런 방문을 했던 적이 또 있었는데요. 어떤 거점을 방문했는지, 방문 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종합평가는 정말 괜찮았다. 4.5점 이렇게 매기고 배워야 할 점, 아쉬워할 점 이런 식으로 아쉬웠던 점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한 장만 첨부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한 장 혹은 2장 그 이상도 첨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게 되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메일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잠시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보고 있고요. 바로 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화면에서 쓰는 템플릿은 방금 설명드렸던 템플릿이랑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미리 써놓기 개념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템플릿은 어떤 문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거라면 이거는 미리 써놓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샘플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용하시는 방법은 더보기 탭을 누르시고 템플릿 탭을 누르고 그 안에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산업별로 나눠서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직무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영업에서 이런 제안서 보내드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본문뿐만 아니라 첨부 파일 혹은 수신자까지도 미리 물려놓고 이거를 미리 정해진 하나의 템플릿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 내용을 빼고 이거를 다른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템플릿을 누르시고 밑에 입력한 내용을 템플릿으로 바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소개 드립니다에 버전 2다라고 하면은 버전 2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또 하나의 템플릿으로 저장이 되겠죠. 6에서 7로 하나 늘었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내가 쓰는 내용을 템플릿화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표시를 해서 제가 커스터마이즈 할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를 해놓는 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A한테 보내야 되는데 B라는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보내거나 이런 실수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시즌에 맞는 뭐 인사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저장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인사팀에서 자주 쓰시는 양식을 또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영어로 지원자한테 계약서 사인을 요청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제목까지도 미리 저장을 해놓고 템플릿화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양식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영문 양식이었고 면접 안내 드립니다. 요건데 이제 국문으로 나가는 양식이에요. 영업 담당자입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와주시고 그다음에 서류는 어떤 거 지참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흔히 많이 저장을 해놓고 또 쓰잖아요, 그죠? 다음으로는 저희 인턴 송채리님, 저희 스페셜 게스트시죠. 네, 채리님이 사용하시는 양식을 제가 살짝 훔쳐왔습니다. 뭐냐면 자, 공통으로 쓰는 양식이에요. 공통 보시면 이제 근무 보고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양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노트의 템플릿 방식으로도 근무 보고하는 게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요즘에 또 워낙에 체리님께서 직접 금일 근무 결과 리포트 양식이라고 해서 매일 하는 업무, 금일 업무, 일일 업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직접 제작한 체리님께서 저희 마케팅 팀에서는 또 템플릿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간단한 사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인턴 송채린입니다. 네, 체리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6월 월간 네이버웍스 다들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나요? 블로그? 포털? 아니면 SNS? 저희가 다 하나하나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템플릿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어떤 템플릿을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직장인분들 다들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트북 화면 틀어놓고 위에 듀얼 모니터로 직접 홍보하면서 바로바로 링크를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정말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템플릿도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저희 네이버 웍스 하면 또 글로벌 35만 고객의 사랑을 받는 협업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례 인터뷰 요청도 굉장히 많이 와요. 이때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답장해드리면 비효율적이고 업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겠죠? 이때 저희는 실제로 이 템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네,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 사례가 어디 업로드 되는지 이렇게 링크를 미리 걸어놔서 바로 이것만 보내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템플릿입니다. 아참, 그리고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고객사 분들 중에 고객 사례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하신다면 네이버 웍스 하단 그리고 마케팅 네이버 콕.com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세션 1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템플릿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는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템플릿 기능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이미 주시고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Q&A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에서는 템플릿이 안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장 화면에서 지금 제가 바로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장 화면이고 지금 더보기 화면이거든요. 네, 새 메일에서만 템플릿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설문지로 활용할 경우 설문지는 네이버 웍스 일단 내부로도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라인 연동해서 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랑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템플릿 작성된 설문을 다른 외부 사용자랑 사용이 어렵죠, 그죠? 네, 저 설문 자체가
네, 우리 내부 사용자, 그 사내 직원분들끼리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라인 메신저 쓰시는 분들하고만 설문 공유를 해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요 고객 문의와 답변 소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희님 그러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주요 고객 문의하고 답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네이버스 가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달에도 한번 소개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월간 네이버스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신 고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문의가 워낙 계속 꾸준히 많이 들어오는 문의라서요.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네이버스 가입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회원가입인데요. 네이버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일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시 등록한 메일 주소는 결제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품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스 신청인데 네이버 그 클라우드 플랫폼 가입을 하시면 그 메일 주소로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하실 거고요. 그 안에서 네이버스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마치셔야 실제로 네이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네이버스 만약에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려면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으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메인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 보유 도메인 형태로 메일 주소를 생성하고 그리고 MX 레코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MX 레코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메일하고 관련된 그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도메인을 구매하신 호스팅 업체에 문의를 해서 도움받으시면 간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 없으면 저희 네이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도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 가입할 때 입력한 도메인명 by-works.com 형태로 메일 주소가 생성이 되고 이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도메인으로 가입을 하시면 추가 설정 없이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이버스 가입을 해보실 때 그 관련된 도움말이 있으니까요. 도움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입하시면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발표 자료는 나중에도 안내 드리겠지만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메일로 송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이퍼링크가 다 먹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도움말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금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용료에 대해서 2월 10일에서 14일 내에 등록하신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6월 1일에서 30일까지 사용하셨던 요금이 7월 10날 자동 결제가 되고 그리고 뭐 잔액이 부족하거나 뭐 이럴 때 결제가 불가하면 14일까지 자동 결제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계속 결제가 안 되면 이제 14일 이후부터는 이제 자동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7월 내로 이제 수동으로 결제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회원 유형이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 유형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법인카드, 계좌이체 등록 또는 그 가상 계좌를 직접 입금해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코인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제 금액을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충전 시에는 이제 카드나 네이버 페이, 계좌이체가 가능하고요. 뭐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결제 정보는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마이 페이지에 결제 관리에 가시면 뭐 직접 등록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ncloud.com입니다. ncloud. 네이버랑은 다른 사이트예요.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일에 대한 문의인데요. 네이버웍스 사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간혹 네이버웍스에서 안내 메일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네이버웍스에서 보낸 메일이 맞는지 스팸 메일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네이버웍스에서 발송하는 공식 메일 주소의 도메인은요. id@worksmobile.com 또는 id@navercorp.com 이고요. 그 메일 제목 좌측에 W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 이름이 네이버웍스로 표시되어 있거나 메일 본문에 네이버웍스 로고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그 보낸 사람 주소의 도메인이 다르면 그거는 다 스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신고해주신 메일들은 저희가 IP나 패턴 등을 분석을 해서 차단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나 관리자가 직접 메일 환경 설정이나 어드민 페이지에서 발송 주소를 차단하거나 IP를 차단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스팸 메일인지 모르고 실수로 링크를 클릭하셨다거나 버튼을 클릭했거나 첨부 파일 같은 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셨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비밀번호를 먼저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V3나 알약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PC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보호 조치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필싱 메일이나 아니면 우리 사내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스패머가 그 사용자 메일 주소를 도용을 해서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럴 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이버웍스 쪽에서 이제 계정이 로그인을 안 되게, 그러니까 더 이상 대량 발송을 못하도록 보호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계정은 본인이 직접 추가 인증을 해서 보호 조치를 해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내 관리자가 어드민에서 이제 보호 조치를 해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이 보호 조치가 된 경우에는 이제 설정하신 개인 메일 주소가 있으실 텐데요. 거기로 발송되는 안내 메일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쪽에 네이버스 헬프센터 쪽으로 문의 주시면 보호 조치된 거를 해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S 캘린더, 구글 캘린더 등을 네이버스 캘린더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꿀기능. 네. 제가 쓰고 있는 꿀기능. 네. 아, 그러신가요? 네네, 저 쓰고 있어요. 네. 이미 아이폰이나 구글 캘린더에서 일정 관리를 하고 계셨다면 이제 네이버웍스에서 한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외부 캘린더 구독하기라는 기능이고요. 그 사용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외부 캘린더의 설정 페이지에서 캘린더 URL을 복사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네이버웍스 캘린더 추가 그 설정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자체는 PC에서만 가능하고요. 일정 확인하시는 거는 이제 PC랑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네, 저 하나 첨언 드리면 그 지메일이나 다른 외부 캘린더에서 가져오실 때 공개 주소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 ICAL, iCal 형식의 공개 주소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제일 뒤에 저 빨간색 표시해놨어요. 제가 ICS라고 되어 있는데 저 ICS까지 포함된 주소를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저 ICS가 포함되지 않은 주소는 일반 아이프레임용이나 다른 주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게 가장 많이 좀 틀리시는 부분인데 ICS까지 포함된 주소를 긁어서 URL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오류가 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구글 같은 데서 메일 공개 상태가 공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 이러면은 네이버웍스 쪽에서 끌어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가져오는 쪽, 그러니까 내가 가져오려는 캘린더가 공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기능이라서 제가 좀 조예가 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5월에 진행됐던 이제 네이버웍스 3.4 업데이트 중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첫 번째는 네이버스 기본 도메인 제공인데요. 앞에서 가입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기존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 있어야만 이제 베이직이나 프리미엄 상품 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 없어도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본 도메인으로 메일 주소를 생성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번역 지원 언어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네, 글로벌 업무 환경에 맞춰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확대가 되었고요. 네, 그 내용은 이렇게 저희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메시지에 공감을 표시하는 리액션 기능 추가인데요. 네, 이 기능은 저도 이제 업데이트 되자마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메시지를 내가 뭐 답장을 하지 않아도 뭐 눈물이나 오케이, 뭐 감동 등의 리액션 아이콘으로 간편하게 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감사의 파일 기능 추가인데요. 메시지나 메일, 게시판 등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가 그 이력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회사 보안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요거 외에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으니까요. 저희 여기 그 밑에 링크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버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V 3.3, 3.4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네네. 3. 몇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업데이트죠. 네, 그렇죠. 그죠? 네, 3 네. 앞에 있는 숫자가 이제 정기 업데이트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지금 0.4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비정기로 이제 뭐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숫자가 붙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고객 여러분들의 또 목소리를 듣고 제품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좀 꼭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또 되게 좋은 게 생겼네라고 하다가 되게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굉장히 또 내가 처음 네이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그 다음 한 달, 두 달 뒤가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좀 이것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모든 이제 과제들이 있으면 그거를 한 번에 다 반영을 할 수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역시도 좀 양해와 너른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Q&A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그 행정 부분 때 조금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템플릿 이용하는 방법이랑 그 홈에서 이용하는 방법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예시로 설명드렸던 게 템플릿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죠? 여기 템플릿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쓰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템플릿 이렇게 쭉쭉쭉 적다 보면은 이게 또 말이랑 섞이고 하면 되게 많아지겠죠. 자, 이걸 한눈에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여기 콘텐츠 부분 들어가시면 콘텐츠가 사진, 동영상도 있고 파일 링크 있지만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들은 다 모두 모아서 보실 수 있고 특정 메시지로 이동하시려면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그때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게시판에서 이용하시는 방법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 자, 게시판 글 쓰는 상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지사항 성격으로 많이 게시판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글쓰기에서 자, 게시판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바로 우측에 보시면 템플릿 기능이라고 있죠. 여기 템플릿을 보시면 아까 메시지 방에서 보셨던 템플릿 화면 그대로 마이, 전사 공룡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세무 서비스 상담 기록, 세무사가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치면 자, 고객명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고객명, 김상인, 유형, 프리랜서, 상담 일자 적고 그 다음에 의뢰 내용, 세무 상담 적어볼게요. 완료하면 이렇게 그대로 게시판으로 내용이 쏙 들어오죠. 그렇게 되고 등록하시게 되면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방금 쓴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 게시판은 언제 쓰시면 좋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노트는 이제 그룹 단위로, 팀 단위로 쓰시는 거라면 게시판은 보통 전사 단위로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전사 단위로 어떤 내용을 보내고 싶을 때 이 게시판에서 템플릿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Q&A 채팅창에서 확인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템플릿에서 전사 양식 있죠? 전사 양식을 수정할 수도 있느냐 그 질문이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전사 공용에서 자, 템플릿 수정이 되죠. 미리 만들어진 양식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자 레벨, 사용자 레벨에 따라서 저는 지금 관리자로 접속을 해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수정을 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들은 수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객명, 성함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나름 이렇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고 완료를 하면 자, VOC 기록 카드가 수정이 됩니다. 없어졌죠. 네이버웍스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전사 공용 양식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즐겨찾기를 뽕뽕뽕 누르면 메인에 가시면 즐겨찾기 한 양식들이 이렇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제를 하면 다시 갔다가 돌아올게요. 하나만 남죠. 하나도 더 해제하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즐겨 쓰는 양식은 마이에서 또 이렇게 별표를 표시하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편한 점입니다. 그리고 PC에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건 모바일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핸즈온 부분 조금 보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제가 좀 커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채팅창 잠깐만 볼게요. 사내 전자문서를 카페 글 쓰듯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번 주에 대회 홍보된 컨텐츠인데 대한축구협회에서 네이버웍스를 전사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래는 항상 기한 양식, 정해진 기한, 그룹웨어에서 사용하시는 기한 양식이 있고 거기 들어가려면 또 굉장히 진입 단계가 멀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게시판을 활용하시면서 굉장히 좀 그런 기한 업무를 많이 좀 상당 부분 대체를 했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녹화본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녹화본은 발표 자료와 Q&A 내용과 함께 저희가 금주 중에 이메일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래서 금주를 하면 7월 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아마 한 목요일 정도에 공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가 등록해 주신 메일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직원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피드백이었고요. 웍스 캘린더를 구글 캘린더 반대로 추가도 되죠? 네, 저는 이렇게는 안 쓰고 있는데. 네, 네. 가능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에서 지금 저희가 그 구독 기능 제공하는 것처럼 구글에도 제공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퀵 서비스는 이용하려면 퀵 서비스는 저희 안에 있는 서비스는 아닌데, 그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퀵 서비스는 또 여러 B2B 퀵 서비스 업체들이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좀 문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레이스라는 또 저희 스마트워크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워크플레이스는 업무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전자결제라든지 근태관리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업 정보에 필요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퀵 서비스 O2 맞죠? 네, O2라는 또 서드파티 저희 파트너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 O2라는 B2B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웍스랑 조금 이제 좀 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네이버웍스랑 워크플레이스라는 솔루션을 같이 결합해서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를 쓰시면 그 안에서 퀵 서비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방금 그 웍스 캘린더 구글에서 가능한지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펙 체크를 다시 해보니까 그 네이버웍스는 아무래도 사내에서 쓰는 개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에서는 이용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제가 스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예, 그 메일 드릴 때 그때 같이 공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캘린더를 웍스 캘린더에 추가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네. 자, 이 부분입니다. 그 캘린더 생성을 하실 때 새 캘린더 만들기랑 외부 캘린더 구독하기라는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지메일이나 아니면 아이폰 캘린더에서 제공하는 저 ICS가 딸린 주소를 URL로 쭉 끌어오면은 바로 네이버웍스 캘린더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은 캘린더가 분산이 되면은 앱을 여러 개 써야 되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모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설명드리려다 못 드렸던 사전 질문 답변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모든 부분을 어차피 이제 자료로 제공이 될 거니까요.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하이라이트 위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공통 질문으로 많이 모아놓고 하나 답을 위에 크게 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상황에서 웍스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게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세무법인 사례도 있었고, 제가 그래서 아까 세무법인 템플릿 사례를 준비했었거든요. 영상 마케팅 관련 공공기관, 영업 7명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저희가 좀 전문 컨설팅을 당연히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고, 그에 앞서서 일단 주요 기능을 소개드리면 여기서 보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주요 기능들이 있고 기능 소개가 이렇게 풀로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 형태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기능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웨비나를 마치고 나서 뒤에 안내를 드리겠지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이 웨비나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다음 웨비나 때 또 듣고 싶은 주제, 플러스 네이버웍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 네이버웍스 전문 팀 그리고 파트너사에서 직접 연락을 드리고 네이버웍스에 대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주실수록 저희는 또 그 내용을 보고 더 자세하고 최적의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기능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네이버웍스를 사용하시면서 전자결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주시고 네이버웍스 안에는 전자결제 기능이 지원되지 않으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제공되는 워크플레이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플레이스라는 제품이랑 네이버웍스랑 같이 쓰시는 경우 10% 할인 혜택도 결합 상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여기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그 솔루션 소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팀별 데이터 공유, 타 협업 툴과의 차이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좀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솔루션과 A 솔루션과 네이버웍스의 비교, B와 네이버웍스의 비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어떤 점은 우리가 좋고 어떤 점은 좀 아쉽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 객관적인 비교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그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설문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그 문서로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Q&A에 남겨주신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서 이 자료 안에 싹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끝났어요. 네, 너무 아쉽나요? 어떠세요? 네. 오늘은 또 첫 번째와 굉장히 다르게 더 네.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시간이. 그죠? 너무 빨리 지났죠. 네, 사실 오늘 이제 채팅창에서 질문이랑 답변 주신 분들 조금 더 골라가지고 저희가 구두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오늘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좀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희주님이 의견 주셨는데 드라이브 사용 꿀팁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어요. 네, 이 의견도 지난달 5월 편에서도 의견이 많았거든요. 드라이브는 좀 빨리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 내용 보시면은 그 7월 추천 주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주제, 듣고 싶은 주제 말씀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달 7월 네이버웍스, 월간 네이버웍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이 아니어도요. 8월, 9월, 10월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능에 대해서 소개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반영을 할 테니까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왕 네이버 팀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죠? 저희 자타공인 네, 소통왕 맞죠? 이 정도면 네. 그죠? 저희 그리고 월간 네이버웍스는 말 그대로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멈추지 않죠? 안 멈추실 거죠? 그죠? 네, 계속 하시죠. 저희가 멈추지 않는 한 멈추지 네, 않을 저희가 것 멈추지 같은데요. 않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많은 의견과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